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앞서까지는 제가 이제 일반적인 자녀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이제 밴쿠버 주변에 한인사회에서도 자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물론 자주는 아니겠지만요, 중간중간에 자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예,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모로서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되는, 언어로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이제 저희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인 아이들도 다 이런 방법,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시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린아이 때일 때 이제 주로 그런 접근법이 이제 들어가겠죠. 네. 자, 요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사람들 중에는 그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말로서, 이게 말이라고 했는데, 언어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언어가 원만하게 의사소통하는데 뭐 아무 지장 없이 언어가 충분히 발달이 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개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을 푸는데 수학이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글자처럼 이렇게 종이에 펴놓고 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1 더하기 2를 그려놓고 계산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폐라고 하는 것을 특히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아이들이 이게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머리가 좀 떨어지는 아이들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폐라고 하는 아이들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 그러면은 민동필이 너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근거라고 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자폐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알려진 그런 어떤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제가 아는 사람으로는 템플이라고 하는 박사, 템플 그랜든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물학자인데 미국 주립대 중에 하나, 저는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주립대 중에 하나의 생물학과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뭐를 했냐면은 도사를 할 때 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그런 어떤 기계 같은 거를 디자인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템플 그랜든 박사가 테드라고 하는 강의, 이거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지금도 있으니까요. 테드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템플 박사는, 그랜든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different mind,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언어로 생각할 때 나는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그림으로 놓고 시뮬레이션이 되듯이 두뇌 속에서 그림처럼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기계가 움직이면 그거를 쭉 타고 가서 이게 연결고리를 타고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좀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에 와서 테드 강의를 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그 분위기에 익숙해졌고 나서 강의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가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그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저희 발달이 덜 돼 있다고 이제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받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안에 들어갔는데 물론 템플 그랜든도 고기능 자폐고 또 저희 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기능 자폐인데 고기능 자폐로 이제 진단이 내렸죠. 그랬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 물론 저희는 알고 있었죠. 단어, 문장 하나가 완전히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도 뭐 단어서부터 의사 표현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말을 전혀 못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선생님, 담임 선생님까지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안 될 때는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15살에, 10학년이니까, 말도, 충분히 의사소통 될 만큼 충분하고, 물론, 아직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교한 정도의 그런 어떤 의사는 아니라도 자기의 의견은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그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돼서, 이제 저는 저희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애 이름이 가빈인데, 가빈아, 너는 그림으로 더 많이 생각하니 언어로 더 많이 생각하니? 이 아이가,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저희 책도, 소설책도 읽어가면서 그거를 소리 내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어로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상태에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그겁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는 그림으로 좀 더 많은 경우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뭐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 애가 어렸을 때는 그림으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물고기서부터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한다는 게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사실 그렇게 이 물고기들을 다양하게 정교하게 그려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자, 어쨌든 그림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림으로도 생각하고, 뭐 이거 아마 교육하시는 분들은 찾아보면은 뭐 언어로 들어서 생각하는 사람들, 음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뭐 영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영상과 이제 그림을 이제 한 카테고리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림으로 생각을 하는데, 템플 그랜든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의사소통이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좀 거리가 두고 있다든가, 그래서 말 그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볼까요? 쟤는 자폐, 떨어지는 아이, 저희 두뇌가 발달하지 않는 아이, 이렇게 바라보죠.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의사소통이, 부모님들도 뭐 저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 의사소통이 안 돼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도 없고, 또 아이가 말을 해서 뭐라도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걸 반응을 하겠는데 얘기하는 거는 없고,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한 2살 때인가요? 한참 동안 유모차 끌고 가면은 바퀴 굴러가는 거 계속 쳐다봤거든요. 그게 1년을 넘게 아마 쳐다봤을 거라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서는 이 아이가 굉장히 자폐 성향이 강하다. 그렇죠. 자폐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진단이 내려온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요, 저는 기억합니다. 아직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애가 그것들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와서 뭐를 가지고 놀았는지가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요, 그 필통 같은 거를 하나 놓고 밑에다가 이런 연필들 쭉 동그란 것들 쭉 깔아놓고 이걸 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아이들이요 생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또는 사회 이 behavior intervention 한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도록 그냥 기본적으로 사회성을 키워주는 그런 훈련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이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behavior intervention 같이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것에서는 반복 훈련을 하지만 이 사회성이요? 저는 반복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놀게 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그 시간에 내 아이에게 그림으로 생각하는 아이, 생각이 다른 아이에게 말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앉아서 소꿉장난하면서 노는 게 아니라요. 왜냐? 말이랑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 아이가 그 시간이 10년 넘게 제가 그 아이와 함께 해오면서 훈련을 해온 시간이 근 10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이 원만하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는 게까지 온 게요. 그 1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말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데, 그 얘기는 뭐를 뜻하냐면요, 그만큼 말과 그림을 연결시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놀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안 됩니다. 왜? 한 아이는 그림으로 생각하고 한 아이는 말로 생각하는, 언어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같이 놀 수 있겠습니까? 그 중간에 다리를 놔줘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역할이자 이 자폐라든가 이런 생각이 다른 방법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방법, 어떻게 하면은 그림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을 이 언어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될 때 한 두어 달에 한 번씩이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와서 다시 다른 추가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언어와 연결을 시켜줄 것인가 라고 하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저희 중증자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중증자폐 아이들도 언어 능력이 떨어질 뿐이지 두뇌 자체가 떨어진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의 두뇌는 얼마든지 발달이 될 수 있고, 언어와 연결이 되면 말하는 게 구강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서 실제로 이게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나중에 언어가 되면 글로 언어를 이해를 하면서 알아듣기 시작하고 의사소통이 되면 글로라도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제 기억에 템플 그랜든 박사는 글로 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그때 가서 많이 찾아봤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뭔가를 가지고 놀고 있으면 계속 한 가지를, 예를 들면 바퀴가 굴러가는 것들을 계속 쳐다보는 경우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바퀴가 굴러가네. 가운데는 바퀴에 나사 같은 게 박혀 있어 가지고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으로 이 고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게 동글동글 뱅글뱅글 돌면서 가운데 있는 막대기가 돌면서 이 밖에 있는 바퀴도 돌아가면서 이게 굴러가고 있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보고 있는 것이 전제입니다. 예. 부모님들께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가 보고 있고 아이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가 보고 있고 보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아이에 맞춰서 그대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옆에서. 그래야 아이들이 이 현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있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언어와 연결을 시키기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되려고 하면요, 제가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들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들께서 실제로 키우셔야 됩니다. 사고력이 관찰하고 서술하고 질문하고 비교하고 이것들이 들어가죠. 그게 안 되면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을 키우시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는 뭐라 그러죠? 그런 얘기 있죠? 정신줄 부여잡는다 그러나요? 단단히 잡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로 소통하는 아이들은 언어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교육이 좀 더 수월하지, 자폐나 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생각하는 아이들과
지금 내가 언어와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10분이라도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보시고, 앞서 제가 그 자녀 교육에서 비디오로 아이들하고 하는 거를 찍어 가지고 놓고 해보시라고 제가 제안드렸는데, 제가 똑같은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비디오로 찍어 놓고요, 아이가 하는 행동을 그 당시 바로 그 상황에서는 내가 설명을 못했다 하더라도 설명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보고 있는 것, 아이가 행동하는 것들,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설명으로 바꿔가면서 이 아이에 맞춰서, 아이의 관점에서 언어와 행동과 보는 것들을 적어도 매치시킬 확률을 점점점 늘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네, 엄청 힘들 겁니다. 하지만 안 하면은 아이가 계속 아이가 자라나는 속도에 그냥 맡겨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BA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속에서 하신다, 그걸로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것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률은 굉장히 희박할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큼은요, 부모님들께서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부모님들께서 여기 왜 BI들이라고 있잖아요. 예, BI들, Behavior Intervention 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할 때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이들에게 이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이거는 놀면서 아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놀면서 따라가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BI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관건이긴 하겠지만, 예,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BI들 훈련시키는 것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랬습니다. BI들 여러 명 시도해 가면서 아이가 가장 즐겁게 놀 수 있는 사람을 딱 붙여놓고, 그 사람들에게 같이 아이랑 놀면서 옆에서 말로써 설명을 많이 해주라는 그런 조건을 달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ABA가 아니라 저희가 따로 BI를 고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보통 한 4년, 5년,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2, 3년 이상씩 계속 오래 했으니까요.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몇 번 해보고서는 아이가 싫다 그러면 바로 바꾸고 그랬었는데, 실제 아이와 즐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이와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가면서 저희 애가 굉장히 즐겁게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어 치료사죠. 스피치 랭귀지 패톨로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 10년 가까이 아마 지금 같은 사람이랑 하고 있죠. 예. 그만큼 이제 시간은 걸리고, 예, 또 그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예, 부모님들께서도 이 속에 참여를 하셔야 아이가, 왜냐면 결국은 부모님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점점 부모님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유대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거는 점점 멀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들이 한 가지만 계속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시죠.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땐 걱정하실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아이들은 이 바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설명 못 할걸요? 아이들도 이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고 쳐다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한 1, 2년 전인가 한번 여기 피지 스피너라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막 빠르게 돌아가고 불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있고,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선 돌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돌아다니는 게 종종 제가 봤는데, 그 아이들이 보통 세컨더리 다니는 고등학생들이었죠. 예.
그게 뭐를 뜻할까요? 저희 애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서는 놀 때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잠시 가지고 한번 돌려보더니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은 수족관 가가지고 그거 돌려가면서 물고기들이 그걸 미끼로 생각하고 오나 안 오나 보려고 그거 돌려가면서 실험할 때 써고, 그거는 제가 주고 얼마나 노는지 봤는데 어디 갔는지 찾지도 않습니다. 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렸을 때 이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흥미가 그렇게 크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들이라도 이런 거 장난감 있으면 계속 가지고 놀면서 그게 재밌다고 쳐다보고, 불꽃이 있으면 불꽃 화려하니까 그 숲 보면서 쳐다보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보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부모님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은 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 자폐 아이들이 그 바퀴를 보는 거는 이상하게 보면서 쟤 어디 뭔가 다른가를 보면서도 그 고등학생쯤 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그런 것들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딘가 좀 모순이 되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 보시기엔 저는 그런데요. 자, 어쨌든 예, 정신줄 단단히 부여잡으시고요. 예, 그림과 언어를 연결하는 작업,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이제 후에 가서 중증 자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글까지 합치는 작업,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글을 합치는 과정은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에 어떤 분들을 통해서 BI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그 글을 연결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어떻게든 저희 방법을 찾게 되면은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후에 가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을 다루면서 이론적이라도 다루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